안녕하십니까, 김영배 간판학교입니다. 오늘의 인트로 들어갑니다. 이런 간판, 레이아웃이 남다른 간판들입니다. 오늘은 간판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레이아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판의 레이아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관점은 약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관점은 저 개인적인 관점이므로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례 사진들에서 몇 번이 해당되는지 각자 편한 마음으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번호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 사각형 틀 안에서 레이아웃하기, 2번 사각형 틀을 무시하고 레이아웃하기, 3번 공간의 여백을 활용하기, 4번 업소 분위기에 어울리는 서체 선택하기, 5번 적절한 이미지와 함께하기. 한남 북엇꽃집은 필동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북엇꽃만 파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후배하고 밥이나 먹자면서 들어갔는데 좋은 음식들이 많아서 울릉도 문어 숙회하고 소백산 막걸리도 먹었답니다. 멋진 캘리그래피로 표현된 업소 이름은 하얀 바탕에 플렉스 간판이 마치 한지처럼 느껴지더군요. 하얀 여백이 그렇게 넓은데도 멋진 붓글씨가 화면에 꽉 찬 느낌을 받았답니다. 검은색 간판의 크기가 그닥 크지 않은데도 상호 또한 크기에 욕심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식당도 프랜차이즈인데요. 직화 덮밥을 주 메뉴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한자 화는 불화이었고요. 직화 요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붉은색을 사용했던 겁니다. 간판의 배경색이 검은 이유도 업소의 성격을 암시해 주었던 거죠. 상호의 크기는 작았지만 나오는 밥의 양은 생각보다 많아서 아주 배불렀습니다. 10여 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그냥 길을 가다가 간판이 너무나 좋아서 얼떨결에 카메라 셔터를 눌렀답니다. 내 기억에 건물에서 비스듬히 세워서 설치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거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각도 때문이었겠죠. 암튼 중국집 간판이라서 더 신선하게 느꼈답니다. 참 멋지다고 감동했죠. 건물의 주 출입구인데요. 그래서인지 입구 상단엔 어떤 간판도 없습니다. 이 커피숍은 케이크가 유명하더군요. 그런데 상호 트라이오드는 삼국 진공관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입구로 들어가는 오른쪽 벽에 하얀 페인트로 진공관을 그려 넣은 겁니다. 곡각 건물이라서 두 면에 2개의 간판이 필요한 위치였지만 큰돈 들이지 않고 벽에 페인트로 심볼을 그린 건 참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화장품 기업 로레알이 운영하는 미용 관련 아카데미의 간판입니다. 사각 파이프를 이용해 세련된 감각으로 파사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른바 더블 스킨 공법으로 사인 디자인을 한 것이지요. 컬러 부분은 백색 아크릴계에 파이프를 사용해서 야간에는 빛으로 표현됩니다. 코엑스 서쪽 입구 길 건너편에 있으니까 해질녘에 직접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레이브는 MZ세대 여성 전문 의류점입니다. MZ세대의 특징 중 하나인 남과 다르게를 마케팅 포인트로 세련된 의류를 판매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틀을 깬다는 정신과 어울리게 업소 파사드의 간판 자리에서 틀을 깨고 유리창까지 침범하면서 상호를 페인트로 그려놓았습니다. 단조로운 검은색 페인트지만 레이아웃만큼은 결코 단조롭지 않은 파격을 보여줍니다. 삼지빌딩의 건물명 사인입니다. 영문 부분을 안쪽 벽구로 꺾어서 설치한 이유는 주차장 위치를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건물명의 부착 면적을 가능하면 차지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층 공간에 임대 들어오는 업소의 간판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세련된 배려심이지요. 건물 옆으로 높은 칸막이를 세운 이유는 입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2층 높이까지 세워보니까 의외로 중압감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LED 라인 조명으로 카페 안내 사인의 역할을 하는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덕분에 건물도 터프한 나무판의 칸막이도 새로운 시각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나도 예전에 이런 분위기의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추측해 보았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운영하는 우리 농촌 살리기를 위한 유기농산물 직거래 나눔터입니다. 우리농이라는 한글의 조형적 특징과 벼와 농작물들을 시각적으로 잘 조화시킨 로고 타입 디자인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넓은 배경판이 있지만 그 위에 놓인 로고 타입은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오히려 가시성과 가독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배려심에 박수가 절로 나올 뿐입니다. 영국의 항구 도시 풀에서 탄생한 러쉬는 천연재료 중심의 비누나 샴푸 등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세정제라는 특성이 있어서인지 풍성한 거품을 상징하는 패턴의 과감한 표현이 거리의 새로운 시각 환경으로 다가옵니다. 러쉬라는 영문 상호는 1층의 작은 크기로 배열되어 있고 거품을 연상시키는 캐릭터가 2층에 배열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쾌한 거리 공간을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커피와 물고기, 즉 피쉬, FISH의 조합어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이 커피숍의 심볼이 되었습니다. 귀여운 물고기 이미지와 어울리게 커피쉬라는 영문 로고도 귀여움을 닮아서일까요? 간판의 자리가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답답함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마도 벽체와의 명도 차이가 비슷한 것도 도움이 된 것 같네요. 이 또한 좋은 레이아웃이라 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의 인트로 레이아웃이 남다른 간판들이었습니다. 네, 김영배의 간판학교 오늘의 주제는 AI 시대 협동화 사업이 알고 싶다입니다. 협동화 사업이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는 협동해서 사업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내용으로 짧게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은 이겁니다. 첫째, 협동화 사업은 자산을 모아서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왜 협동화 사업을 해야 하는데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협동화 사업이 AI 시대에 유익한 이유입니다. 네, 이 세 가지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협동화 사업은 자산을 모아서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입니다. 누가요? 바로 재래식 간판 사업자들이요. 왜요? 앞으로 만나야 할 AI 세상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협동화 사업이 자산 플러스 분배라는 해석이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개별 지출을 공동 투자로 바꾸는 마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출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공동 투자라는 방에 보내서 그 돈을 다시 불리고 나누는 공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에 대한 도움말을 드릴게요. 자산은요, 물적 자산과 지적 자산이 있는데요. 물적 자산은 AI 기반 생산시설, 즉 여러분 혼자서는 구할 수 없는 레이저, 밴딩기, CNC 등과 넓은 공간의 스마트 공장을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마술 주머니입니다. 그리고요, 지적 자산이라 함은 AI 기반의 설계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고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철옹성입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AI 세상은 데이터가 무기이며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분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시간과 기술의 분배가 있는데요. 이는 기술자를 직접 채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장님들은 제작의 버거움에서 벗어나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배를 통해서 영세했던 여러분도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실현됩니다.
두 번째로 수익의 지능형 분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AI 시스템을 통해 공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발생한 수익을 협동화 사업에 참여한 개인 각자에게 데이터 분석으로 공정하게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협동화 사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은 인터넷에서 홈페이지와 개인 휴대폰의 어플에서 구동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각자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응찰하여 영업 실적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영업 실적이 없어도 플랫폼 운영 수익의 배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갈 일은 없다는 점입니다. 좋죠? 네, 지난 편에서 우리 5개 광고 산업의 특징이 복합 산업이기 때문에 발전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AI 시대의 산업 구조는 여러 산업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는 추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인포그래픽을 보여드리면서 협동화 사업이야말로 이 업계가 살아남을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어려우신가요? 자, 한숨 돌립시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빙산의 일각 그림이 기억나시죠? 그 빙산의 아래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요? 짠, 보여드립니다. 네, 뭐가 잔뜩 써 있죠? 협동화 사업이 시작되면 생기게 되는 놀라운 사업들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수익 내역들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에 올려주세요. 거기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주제 AI 시대 협동화 사업이 알고 싶다 였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당분간 AI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주제로 다루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